근데 만약에 방청객이 소란을 피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도 이름하고 인적사항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감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냐면 어제 사이다 감치 결정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하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이하람 변호사입니다. 하상. 이하삼. 네.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자, 감치했어요. 네. 근데 감치가 안 됐죠. 맞습니다. 네. 그 법무부 쪽과 뭐 좀 얘기들이 다른데 네. 혹시 뭐 정리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정리를 먼저 해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치를 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일단 감치가 뭔지 혹시 모르실 네네. 우리 달고나님도 계시니까 감치가 네. 감치가 굉장히 설레이는 건데 판사의 명령으로 서울구치소 같은 구치소에 15일이면 15일 동안 가두는 거예요. 20일까지. 네. 30일까지 아니에요? 20일까지. 20일까지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쓸모 있는 재판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판사가 쓸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무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법원에서 소리 좀 쳤다가 감치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럼요. 예, 그 자리에서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감치 15일, 10일, 30 그땐 30일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감치해가지고 그땐 30일까지 그 자리에서 있었구나. 바로 그냥 구치소 갑니다. 찍소리도 못 하고요. 사실 그런 게 정상이거든요. 어디 감히 근데 안 근데 갔어요? 그때는 너무 사실 가혹했지. 아니 근데 안 갔어요 이 친구. 아니 보냈는데 지금 이제 와. 어제까지만 해도 마치 이 법무부에서는 구금하라고 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뭐 안 된다고 해서 나가리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됐는데 그런 건 실제로는 이하상 권우현에 대해서 그 이중관 판사가 이름도 제대로 모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판 끝나고 나서 비공개로 너희들 이제 감치를 위한 별도의 재판이 열린 거야. 그것도 땅땅 두드려야 보내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 인적사항 돼 했더니 이걸 인적사항을 안 깐 거예요, 얘네가. 네. 근데 강제로 그거를 할 권한이 없어서 일단 그럼 너희 감치니까 가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게 없는 거야. 얘네는 진술 거부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풀어줬다는 게 지금 최종적인 보도 내용이에요. 말도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도는 최종적인 보도예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혹시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서 신병의 구속이 일어날까봐 그런 게 인적사항을 적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자들은요 법정에서 경위들에 의해서 신병이 확보된 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에 대해서는 이름이 확보가 됐어요. 그리고 용모라든지 인상책이라든지 그런 게 다 기재가 됐기 때문에 이름 주민번호를 모른다고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을 거부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했다. 이게 법원의 감치명령을 저는 이게 무시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팩트가 중요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또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보안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 정지를 내리고 석방한 게 일단 최종적으로 재판부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지만 일단 재판부가 물러난 것 같아요. 뭐 그쪽에서 서울구치소 쪽에서 뭐 난감하다 뭐 그랬겠지. 근데 어찌됐든 간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변호인이기 때문에 금방 저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방청객이 소란을 피웠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워도 이름하고 인적사항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도 감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이 안 돼요. 아니 여태까지 감치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인적사항이 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현행범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현행범이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현행범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른 직후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와서 너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범죄자니까. 그러면 국가가 그렇구나. 보완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까요? 이진관 판사가 시원하게 자 감치를 명했어. 근데 얘네가 계속 버티는데 무리하게 넣기는 또 변호사라 네. 요 정도 혼내줬으면 됐지라고 해서 일단 그냥 사실상 합의를 해줬다고 집행 보는 게 정지 명령이기 맞을까요? 때문에 네. 이게 아예 뭐 집행 해제, 그러니까 해제된 건 아니지만 네. 감치 명령 자체가 해제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서울구치소에서 보완을 법원에다 직접 한 것도 저는 좀 이것도 보완을 했다. 근데 보완이 불가능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현행범이랑 마찬가지고 신병이 다른 사람으로 오인해서 이 사람을 잘못 신병 확보를 하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이 그렇죠. 변호사들이 풀려 나와서 뭐 유튜브 채널 나가서 했던 말들이 정말 너무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진관 판사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명령한 사람인데 그 왜 그러면 정지를 시켰을까요? 아니 그건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방청권 얻어서 들어와야 되고 자기가 말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변호인을 감치시키는 거 아마 역사적으로 거의 없었던 일일 쉽지 않은 것 일이죠. 같아요. 전두환 시절 아니라면. 전두환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법정의 권위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판사는 감치를 할 수도 있고 그걸 집행정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구치소의 태도는 이해가 그렇죠. 저도요.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방금 우리 신의준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풀려났어요, 얘네가. 네. 근데 진격의 변호사들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한대요, 얘들이. 가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기고 돌아왔다며 자축하는 영상이 아직까지 있더라고. 잠시 보시고 자, 이진관 판사께서 그러면 부장 판사께서 네. 다음 그 공판 때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이러고 노네요. 동지의 네, 들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내라는 아니 근데 계속되고 화면을 보니까 있습니다. 저하고 권의원 변호사 왜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한번 보세요. 어떤 석방되기까지 얘기하는지.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기고요.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의 새끼 죽었어 이거. 이런 얘기를 풀려나서 하는데 법정 바뀌긴 합니다만 법원 모독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건 다음 기일에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이자는 자기 이제 재판이 아니에요. 김용현이 재판이 아니에요. 네. 김용현은 한덕수. 직위원이고 그러니까 아쉽죠. 근데 변호사예요? 김용현은 아마 한성진 네, 판사가 네. 아마 다른 재판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서도 난장을 부리고요. 네. 조은석 특검에 시다바리들이 나와 있냐, 특검보를 부르지 않은 재판을 하지 않겠다 깽판을 치고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와, 그러고 그 방청객들도요,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판사가 전혀 이제 강하게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더 신난 거예요. 더 신났는데 이진관 재판장이 소송 지휘권을 조금도 이게 뭐 시원하게 사이다로 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하상이라는 변호사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방청 자체를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하겠다. 옆자리에 바로 앉겠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신뢰관계인은 이 증인이 범죄 피해자로서 그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를 딛고 어렵게 힘겹게 증언까지 하러 나왔는데, 그렇다면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변호인 한 명 붙여주는 것, 그게 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범죄 피해자가 아닌데 신뢰관계인 동석을 하겠다고 난리치니까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뭐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 방청객이에요. 방청객이 누가 어떤 권리로 거기다 대고 법정에 대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고요. 감치를 끌려 나가서 했는데 돌아왔다고,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한 자예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변호사입니까? 할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먼저 징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요청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글쎄요 대한변협 회장이 굳이 자기가 나서서 징계를 하는 게 맞을까? 정무적인 생각을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법 쪽에 전체가 썩어버렸다는 게 그래도 자기들이 그 자기 재판부가 아니라도 법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발판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뭐 극히 일부지만 변호사들도 그렇고 금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이러면 공천 받는 건가요? 국힘 가서 뭐예요? 이 친구들의 의도는? 근데 사실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구테타를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 이번에 또 제 2차 구테타 대장동 뭐 항소와 관련해서 어제 뭐 그나마 민주당이 어렵사리 고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18명 검사장에 네. 대해서 그건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 지금 우리가 계속 30분째 얘기를 하고 있네요. 법원 판사의 법원이 아니라 판사의 법정이 아니라 국민의 법원이고 국민의 법정인데 저렇게 더럽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만지작거릴 게 아니라 정말 실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저들은 변호사라고 하는 자격을 가지고 유튜버처럼 활동을 하면서 구테타 세력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 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법원을 넘어서서 이제 국회까지도 한겨레 21에 따르면 나경원 보수 유튜버 요청에 국회 대강당 대관 유튜버 연합 출범식 연다. 요게 12월에 하는데 나경원이 또 여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뭐 보수 유튜버들, 보수가 아니라 수구 유튜버들이 맞겠죠. 뭐 선수들 다 모아가지고 뭐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 선수들인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